미국의 최대 유무선 통신업체인 AT&T 가입자 수천만 명의 소셜번호 등 개인정보가 통째로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해 대규모 신분도용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약 760만 명의 AT&T 현 가입자는 물론 지난 2019년 이전에 한 번이라도 AT&T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과거 고객 6천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까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나 미국 내 많은 한인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됐을 가능성도 큰 상태입니다. AT&T는 약 760만 개의 현재 계정 사용자와 약 6,540만 명의 과거 고객 개인 데이터가 다크웹, 즉 일반 검색 엔진으로 검색이 불가능하고 특수한 경로로 접근 가능한 사이트로 유출되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 같은 데이터 유출은 약 2주 전에 발생했으며 유출된 정보에는 개인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는 물론 소셜 시큐리티 번호 등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AT&T 측은 밝혔습니다.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2019년 또는 그 이전부터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것들이라고 AT&T는 부연했습니다. 또 AT&T는 현재 유출 경위를 조사 중인 가운데 시스템에 허가받지 않은 접속이 이뤄진 증거는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AT&T 측은 이번 정보 유출과 관련한 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은 없으며 유출 이후 수백만 고객들에게 계정 비밀번호 재설정 필요성을 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IRS가 코로나19 사태 당시 유령 회사를 만들어 놓고 직원 정보를 허위로 작성해 각종 연방 지원금을 신청해 불법 대출을 받은 범죄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0% 육박하는 기소율을 보일 만큼 쪽집게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IRS는 코로나19 관련 불법 대출 범죄 조사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달 28일 IRS는 지난 4년 동안 PPP와 EIDL의 불법 대출 여부를 조사해 지금까지 1,644건의 불법 대출 및 자금 세탁 범죄를 적발하고 불법 대출로 받은 89억 달러를 추징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대출 범죄에 연루된 피의자 중 지난 6월 말 현재 29,795명을 기소했고 이 중 373명은 평균 34개월의 연방교도소 징역형을 받았다고 IRS는 덧붙였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기소 성공률은 98.5%로 IRS의 조사 강도가 매우 높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기소된 1,644건 중 절반 이상이 지난해에 집중된 것으로 최근 들어 IRS의 코로나19 관련 불법 대출 조사에 역량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불법 대출 범죄는 IRS 내 설치된 범죄조사부가 전담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불법 조사 결과의 성적표는 양호한 편입니다. 데니 워펠 IRS 총장은 범죄조사국은 불법 대출 범죄를 적발해 공정한 조세 체계를 유지 보호하고 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연방정부를 사기 범죄에서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IRS는 범죄조사부의 조사 활동을 더욱 강화해 불법 대출 범죄의 색출의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의해 IRS의 추가 자금 지원이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IRS는 추가 지원 자금을 감사 인력 확대와 장비의 현대화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쇼핑몰 총기 난사로 10대 청소년 7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30일 밤 11시 30분경 인디애나폴리스 서클센터몰 바깥쪽에서 총기 난사가 발생했다고 31일 CNN과 ABC 뉴스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쇼핑몰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들은 여러 발의 총성을 듣고 현장으로 출동해 총상을 입은 6명을 발견했습니다. 곧이어 도착한 응급구조대는 6명의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했습니다. 경찰은 부상을 입은 피해자들이 모두 12에서 17세 사이 청소년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역시 미성년자인 7번째 피해자는 스스로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7명의 피해자 중 1명은 중상을 입었고 나머지 6명은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총격의 원인이 무엇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총격에 가담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연방상원에서 마르코 루비오 의원과 함께 지난 6일 한인 이산가족 등록 법안을 공동 발의한 팀 케인 연방상원 의원은 한인 이산가족 등록 법안은 초당적으로 통과될 것이라며 70여 년 전 한국전쟁으로 헤어진 한인 이산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법안을 상정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연방하원에서 먼저 미셸 박스틸 의원 주도로 발의돼 제니퍼 웩스틴 의원의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고 또 영킴 의원 등이 공동 스폰서로 이름을 올린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 팀 케인 의원은 연방 하원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을 상정해 현재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 본회의 표결을 남겨둔 상태이고 자신이 상정한 법안은 아직 논의만 되고 있지만 가족을 만나게 하자는 법안에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인 이산가족 등록 법안은 국무부가 미국 내 한인 중 북한에 가족을 둔 사람의 명단을 조사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추후 기회가 생기면 상봉이 가능하도록 돕자는 것이 법안 취지입니다. 팀 케인 상원의원은 올해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첫 한인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지난 2007년 연방 상하원을 통과해 2008년 조지 부시 당시 대통령이 서명까지 했지만 끝내 실제 상봉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추진됐지만 결실을 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당시 헤어졌던 부모 형제 등 직계가족은 이제 대부분 고령으로 세상을 떠난 것도 문제입니다.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체인인 맥도날드에서 곧 크리스피 크림 도넛을 맛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최근 언론사 보도들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올해 말부터 3가지 종류의 크리스피 크림 도넛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는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주목받는 독점적인 파트너십의 일환입니다. 맥도날드는 오리지널 글레이즈, 초콜릿 아이스 스프링클, 그리고 초콜릿 아이스크림 필링 도넛을 단계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며 2026년 말까지 전국의 참여 맥도날드 매장에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소비자들은 도넛 1개 또는 6개 팩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피 크림은 이미 전국 6,800개의 제3자 매장에 도넛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가 현재 미국 내에 약 13,500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며 2027년까지 900개의 추가 매장 개설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크리스피 크림은 현재의 인프라로 6,000개 매장의 도넛을 납품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크리스피 크림은 맥도날드와의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이미 생산량 확장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로 인해 맥도날드뿐만 아니라 전국의 식료품점과 편의점에서도 크리스피 크림 도넛을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오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외 투표가 실시되고 있는 주 시카고 총영사관 관할 투표소인 한울종합복지관. 투표를 위한 차량들이 속속 도착합니다. 시카고 다운타운에 거주하는 부부, 오하이오주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 친구들, 서버브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유권자 등 자신들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에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아무래도 특별한 이벤트기도 하고 다음번이 되게 나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와봤습니다. 아주 비장한 국가적. 아무래도 지금 저희 한 표가 소중한 상황이라고 해서. 네, 미국에 있지만 또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 왔습니다. 이번이 소중한 한 표라고 생각하고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왔습니다. 내 한 표가 아주 귀중하다는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왔습니다. 오늘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러 왔습니다. 네, 굉장히 편하고요. 투표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주 시카고 총영사관 우창호 선거영사에 따르면 3월 31일까지 시카고 총영사관 관할 제외 투표소의 누적 투표자 수는 총 1,56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투표장을 찾는 이들이 많아 역대 투표율 46.2%를 훌쩍 넘긴 56.16%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이제 역대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우리 시카고 관할 지역은 46.2%였습니다. 근데 그 투표율은 넘을 것 같습니다. 네. 투표 현장을 찾은 이들은 소중한 권리 행사를 위해 투표하자고 외쳤습니다. 그 유권자 등록하는데 어렵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도 어렵지 않고 너무 쉽더라고요. 쉬웠어요. 네. 투표합시다. 본인들이 공약을 세우신 대로 잘 지켜주셔서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투표소가 많이 있어서 좀 더 집 가까이서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투표합시다. 전혀 그 어려운 점은 없었고 그 메일로도 안내가 굉장히 잘 오고 또 투표 기간도 5일로 길어가지고 오기도 편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네. 저도 한마디. 네. 투표소 너무 멀리 있어서 불편하고요. 시내에도 있어야 돼요. 시카고에서만 오는데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다른 거는 되게 불편함 없이 잘했던 것 같아요. 국민의 소중한 권리 행사합시다. 투표하세요. 소중한 한 표 행사합시다. 투표합시다. 한국에 떨어져 있어서 투표를 못해서 굉장히 아쉬웠는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 투표소가 있어서 이렇게 동참하는 마음으로 와서 투표했습니다. 바로 QR코드 찍고 들어가면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어서 금방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교회로 오셔가지고 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 용지도 다 나눠주시고 하셨는데 그래서 손쉽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외국에서 미국에서 타지 생활하시는 다들 바쁘고 힘드실 텐데 시간 내셔서 이렇게 투표하시고 또 국민의 권리를 이렇게 행사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투표합시다. 주 시카고 총영사관 우창호 선거 영사는 4월 1일 오후 5시 마감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친 이들은 투표 현장을 찾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가 4월 1일 오후 5시에 종료가 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신고 신청을 하셔서 명부에 등재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꼭 투표소에 오셔서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외선거라는 제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고 또 우리 재외국민들 그리고 동포사회가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표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표하려는 재외 유권자들은 여권, 주민등록증 등 사진, 이름, 생년월일 등이 기재돼 있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른 새벽, 어둠을 헤치고 차량이 들어섭니다. 아직은 어두운 교회 앞마당을 가로지르며 부활절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31일 부활주일 새벽 6시, 2024년도 시카고 지역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가 시카고 지역 한인교회 협의회 주관으로 8개 지역 교회로 나뉘어 드려졌습니다. 알링턴 하이츠 지역에 속한 교회들은 한마음 성공회 교회에서 이준 목사의 인도로 전성철 목사의 대표기도, 권혁준 목사의 성경 봉독, 새날 장로교회 찬양단의 찬양의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패배감의 돌을 치우라는 제목으로 김영문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과 관련이 없는 신앙, 부활과 관련이 없는 신앙,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찾는 예수, 이런 신앙은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되면 언제든지 베드로처럼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갖지 않는 자에게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근심이요 절망이요 패배의 상징입니다. 시카고 지역 동포구원과 한인교회 회복을 위해 한국과 미국의 영정, 경제적 회복을 위해 남북한 복음적 통일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합심 기도의 시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시카고 지역의 8군데에서 통시적으로 우리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알링턴 하이츠에서 이렇게 여러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 불신적인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끼리도 불신하고 또 오늘 가족관계 그다음에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관계 속에서 너무 불신이 심하기 때문에 이 불신의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부활의 신앙밖에 없다. 그래서 부활 신앙만큼은 우리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이번에 우리가 다 걷어내고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시카고 지역이 연합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모여진 헌금은 다민족 난민교회와 단체 후원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한편 시카고 지역 한인교회 협의회는 협력 사역을 위해 4월 2일 교단별 대표자 모임을 가질 예정이며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시애틀 권준 목사 초청 2024 할렐루야 대성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는 베델 장로교회, 베다니 장로교회, 레이크뷰 언약교회, 코너스턴 장로교회, 한인 서부교회, 한미 장로교회, 그레이스 교회로 나뉘어 드렸습니다.